11월 3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칠판에다 삼도를 그려놨는데 제 동영상 올리잖아요. 그거 본 사람들이 전화로 하든지 이렇게 메일로 보내든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어렵대요 하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왜 어려운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머리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삼도가 머리에 콱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요거하고 요거는 많이 아는데 이거는 전혀 몰라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든지 공부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연애를 할 적에도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얼굴이 완전하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얼굴도 모르면서 어떻게 연애를 해. 이렇게 우리 옛날 어른들 공부할 적에 무조건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 천자문 있잖아요. 한우천 그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요. 그냥. 난 외우는 걸 지극히 싫어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도 한 방편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요거는. 여기 숫자로는 이건 뭐 1, 2, 3, 4, 5, 6, 7, 8 숫자로 이제 차례로 갔으니까 1, 2, 3, 4, 5, 6, 7, 8 요거는 여기가 1이고 가운데가 5가 들어가면서 요거하고 마주보는 게 합해서 9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10. 합해서 10 1하고 9하고 합해서 10이 되고 이게 4구금이니까 이게 4구금이니까 4하고 6을 합한 거죠. 또 이게 3진다니까 3하고 7이 합한 거고 요거는 8간산인데 합해서 2가 되면 10이 되고 여기에 이제 숫자가 붙는 거 요거는 이제 문항이 그린 거고 요거는 일부 선생이 그린 거예요. 이제 발을 정자 정역이라고 하는데 일부 선생이 이 글을 그릴 적에 3년만 동안 눈앞에서 떠나질 않은 거예요. 이게. 3년만 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내가 헛것이 보이는 게 굶어서 그런가 뭐 영양실조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그마치 3년만은 안 떠나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걸 그렸는데 그래서 일부 8개라도 그래요. 일부 8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후학들이 여기다 숫자를 붙이죠. 그때 그 숫자가 뭐냐면 이걸 10이라고 그래요. 50호가 중앙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6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38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49가 이렇게 돼 있고 2007지라서 이렇게 써요. 중앙에도 2007지라서 이렇게 배당을 하고 요건 지금 정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 요 귀에다 숫자를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영담도는 이 숫자를 어떻게 붙였냐면은 여기에 문항도에다가 무조건 합해서 11을 만들어요. 11이? 네, 11. 11. 그럼 이게 9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기 2번지가 돼요. 2번이요. 그리고 여기 4니까 이게 7이 되겠죠. 3이니까 이게 8이 되고 8이니까 이게 3이 되죠. 이제. 그다음 여기 2니까 이게 9 7이니까 이게 4 6이니까 이게 5 요거는 뭐가 되죠? 합해서 11이 되니까 그냥 10이지 이거는. 그리고 중앙에 6을 집어넣는데 이제 용단도에는 이게 안 들어가지만은 이 속에 1이 포함됐다고 해서 164라고 보통 그렇게 그래요. 아무튼 검은 숫자는 용담도의 숫자고 빨간 숫자는 정역의 숫자예요 지금. 저 두 개 다 외워야하네. 정역의 숫자는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정역은 합해서 11이 되니까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구나. 근데 저 정역이 아니라 용담도 숫자
용당의 숫자는 어떤 거예요? 용담대 숫자는 여기 이거하고 합해서 무조건 11을 만들으니까. 아, 그 용당이요? 예, 9하고 2하고 합해서 11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남방이거든 본래 이게. 네. 이 7화가 남방으로 들어간 거야 지금. 그다음에 동방에는 38목이 들어간 거고 서방에는 4국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북방에는 일육수가 돼야 되는데 일육수하고 50이 서로 자리를 바꿔버렸어요. 그게 용담대 특징이죠. 근데 일부 정역에도 보면은 수토 동독이라 해요. 수토 동독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역에 보면은 수하고 토가 한 자리에 뭉친다. 이제 덕을 같이 한데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중앙에 있던 50토가 여기 50토가 있었잖아요 원래. 이게 북방으로 가고 북방에 있던 일수가 이쪽으로 가니까 서로 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낙서판은 뭐냐면은 사구금이 서방에 써야 되는 사구금이 남방으로 갔잖아요. 네. 또 남방에 있는 이치라가 서방으로 자리를 바꿔버려서 이걸 금화교육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금화교육된 게 용담 때에서는 이 숫자들 한다면 맞아요. 제대로 했잖아요. 이렇게 이치라 사구.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을 했다 이렇게 어긋났다 해서 금화교육이라고 했고 이거는 바르게 했다 해서 바를 정자 정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역도라는 게 이게 바로 들어갔다 해서 나온 이름인데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지금 그 정리학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 18이니 5분이 이런 빨간 숫자 정역 숫자 있잖아요. 이걸로 보면 도저히 앞뒤가 맞질 않아요. 안 맞는 거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정의학자들이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숫자에 대해서. 이 숫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그래도 이렇게 학문적으로 깊이 제공을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장경이라고 있어요. 한장경이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잖아요. 한동석이보다도 실력이 더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그 사람이 여기에 오가들하고 이리들하고 이걸 갖다 나름대로 상화정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상화가 아니라 삼화정역. 그 한장경 선생님과 삼화인가 봐. 삼화정역이라고 치면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한자로 써가지고 한자 모르는 사람들 그것도 풀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숫자를 먹였는데 이렇게 되면 일육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일육수가. 그러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오행에다 파괴가 돼버려요. 50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38이 이렇게 있고 전부 다 그 오행을 갖다 마주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거는 원리 원칙에 맞지를 않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서 2007을 갖다 여기다 배당해 놓고 뭐냐면 불이 지구의 중심 내부로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이치라가 불이잖아요. 그 지구의 내부에 있던 50토짜리로다가 불이 들어가가지고 요 불이 요 북극으로 들어가고 이치라니까 불이니까 요 50토 이쪽으로 들어가고 아니 인접수 이쪽으로 들어가고 북극량을 북빙하 있잖아요. 그걸 녹인다 그래요. 녹여서 바다 표면이 이렇게 높아지고 해서 그 바닷가에 사는 그 국가들 특히 일본 있잖아요. 가라앉는다고 주장한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걸 갖다 그대로 그 복사해서 퍼뜨린 분이 그 유명한 타노 스님이에요. 그래서 타노 스님이 부처님이 계신다면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서기 2000년도가 되면 일본이 가라앉는다 분명히 그렇게 썼어요. 축이 23도 지축이 틀어진 게 바로 잡힌다는 것도 타노 스님이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동석이가 쓴 우주변의 원리, 그거 이제 참고해서 쓴 거거든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2007년 때 여기에다 잡는 이 사책대가 틀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내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한 장정씩 그 이론 좀 더 소개하고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났는가 좀 정리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틀렸는지 뭐인지 안 보여요 일반인들은. 도대체 이거 안다고 해서 뭐 밥이 생겨 돈이 생겨. 그러니까 아예 무관심해요. 제가 이렇게 선도를 그린 이유는 아까 서대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걸 공부하는 분들이 이게 들어와서 사진이 안 찍히다 보니까 막 헷갈려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10년 20년 들어도 맨날 헷갈리는 게 이게요. 그래서 내가 교수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해가지고 요거는 반드시 외우라고 일부러 그린 거예요. 그럼 저걸 이유는 어떤 걸 위해요? 가위에 빨간 거 검은 걸 외워야죠. 검은 거. 검은 거 외워야 됩니다. 두 개를 다 외우면 다 좋고 검은색 여기 용담자 숫자인데 요거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요것만 알면 돼요. 여기다가 9기와자 남방인 9에다가 2를 합하니까 11이고 4를 합하니까 아니 이 자리가 4였죠? 4에다가 11을 만들려면 7을 합한 거고 3에다가 8을 더했으니까 11이 되고 8에다가 3을 더하니까 11이고 중심에는 오토가 있었잖아요. 답세에는 6을 더하니까 11이 되는 거고 용담자는 무조건 합해서 11, 11을 만들어라고 얘기해요. 홍저요 문항도에서 예, 그 문항도를 알면 이거 저절로 알지. 다만 걔가 왜 이렇게 변했는가 이제 걔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외우는 건 쉬운데 이제 걔를 외워야지. 그거는 이제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왜 여기에 있던 구리화가 여긴 남방인데 여기는 서남방으로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교역이 돼버렸네. 여기서 여기에 교역을 했는데 이렇게 금하고 화하고 교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사구가 원래 서방에 있어야 되는데 남방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27이 남방으로 오고 사구가 서방으로 이렇게 도로 제자리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른 곳으로 갔다고 해서 바로 정자 정역이라고 했다 이제 그랬잖아요. 문항도의 특색은 금화가 서로 교역을 하는 거고 용담대 특징은 수하고 토가 동독을 이룬다는 거예요. 수토동독. 예, 수토동독. 근데 이런 모든 이치가 이 법퀴들을 모르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천도라 그래요. 요거는 지도가 되고 요거는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하도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낙서에서 나온 거예요. 하도 낙서의 숫자는 이게 낙서에는 개가 없잖아요, 원래. 그냥 흰점, 검은점 숫자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이런 게 편해요. 북방의 169 낙서는 동방의 385. 근데 서방에는 4구가 들어가는데 남방하고 자리를 바꿔서 남방에 4구가 들어가고 서방에 27화가 들어갔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그리고 용담도는 여기다 합해서 11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왜 걔가 여기서는 일관천이 맨 꼭대기 남방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서북방 제일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했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이걸 모르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나 지역책 이렇게 많이 보고 도대체 이렇게 이동하고 변신한 그걸 갖다가 설명한 책을 인터넷에 많이 찾았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 그게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인터넷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설명을 해놓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런 걸 조금이나마 다루신 분이 한정경 선생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워. 한자가 되고 또 설득력이 그렇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설득력이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왜 이것이 이러한 형태로 다 숫자하고 계산이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걸 갖다가 똑바로 몰라서 그래요. 이걸 제대로 하면 이거 두 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복희도 있잖아요. 이거 다 알아요 지금. 역학하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외워요. 이거 저 이태택 누구든지 다 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그렸느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화하느냐. 여기에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변화가 있어요 지금요. 형상하고 변화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건데 이거는 형상을 위주로 그리긴 그랬지만 형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야만이 그 형상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움직이는 게 있죠. 그냥 변화하는 것만 얘기한다면은 형상이 없이 변화하는 것만 얘기한다면은 무형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설득력이 떨어져 버려요. 복희 선생의 그 위대함은 하도에 나온 그 숫자를 갖다가 형상화했다는 것. 하도는 일육수잖아요. 이칠화, 수화, 목금토, 오행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수화, 목금토가 형상 아니냐 또 그래요. 물하고 나무하고 불하고 다 형상을 얘기했지. 그럼 복희도에서 말하는 형상, 팔교에서 말하는 그 형상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또. 그래서 그 복희도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핵심이 뭐냐면 오행했어요. 복희도는 인육수. 그러니까 그 복희도가 나온 게 하도라는데 하도를 갖다 눈 갖고도 그려야 돼요. 하도를 예를 들어서 인육수 그러잖아요. 그래 인육수 북방 인육수 그러잖아요. 동방에서는 북방을 맨 밑으로 보잖아요. 서양에서는 그 북방 맨 밑으로 보는데 서양에서는 북방 그럼 맨 꼭대기로 놓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도가 전부 다 꼭대기가 북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 보면은 북한은 남한보다 위 꼭대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헷갈려요. 지금 젊은이들은. 근데 하도에 보니까 북방 인육수 해놓고 그 맨 밑에 들어가는데 그 인육수라고만 그 외우지 말고 일은 홀수니까 동그란 흰 동그라미 6은 짝수니까 6개 동그라미 이렇게 4, 5, 6개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거 다 아시는 건데 그래서 맨 밑에는 이렇게 16을 그리고 가운데는 50%가 있다 그러잖아요. 5하고 10 중에서 어떤 게 더 안에 있어야 되냐면은 적은 수가 안에 있어야 돼요. 즉 생수. 많은 숫자는 성수라고 하거든. 성수가 생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5하고 10 중에서 5가 작은 수이기 때문에 5를 갖다가 또 5는 양수니까 흰 점으로 이렇게 그리고 10은 여기 셋, 넷, 다섯 여기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하고 10을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중앙에다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동방에는 3, 8이라 하잖아요. 3하고 8이 이제 3은 생수니까 안에다 집어넣는데 홀수니까 홀수는 흰 점으로 8은 짝수니까 겉에다가 8개를 이렇게 8개 맞죠? 3, 8을 갖다 이렇게 왼편 동방에다 놓고 4구는 서방에다 놓는데 4는 짝수니까 검은 점 4개 9는 홀수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한 게 4구 금이고 그다음 27은 2가 이제 생수니까 아닌데 2는 홀수 짝수니까 검은 점을 셋, 넷, 여섯, 일곱 이렇게 그려놓은 게 하도라 했잖아요. 무조건 인육수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얘기죠. 북방 맨 밑이 북방이니까 인육수 남방은 이치라 왼편은 동방이니까 38, 49, 중앙에 50%. 요게 바로 하도예요. 요걸 갖다가 그 8개를 그리는 게 요거라고 그랬거든. 그게 복희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보고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하도가 흰점, 검은점, 흑백으로 이제 놓였잖아요. 흑백은 뭐냐면 음양이잖아요. 이게 바로. 음양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음과 양이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가 보면은.
근데 매체가 뭐냐면은 5잖아요. 2가 7이 되고 5가 매체잖아. 4가 5를 더해서 9가 되고 그러니까 하도는 결국은 뭐가 움직인 거예요? 5가 움직인 거예요. 그 5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한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만물의 근원 또는 근본은 뭐냐면은 5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5라는 거. 그걸 우리는 오행이라고 불러요. 오토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는. 자꾸 이 중앙에 있으니까 오토라고 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오행이지. 근데 오가 음을 양으로 만들고 상수를 상수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변화의 바탕 그런 매체 역할을 하니까 매체 역할을 하는 건 토거든요. 그러니까 오행이나 오토나 사실은 같은 건데 정확한 표현은 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건 일육수 이치라 이렇게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즉 음과 양 그것이 오행으로 벌어지고 또 다치고 하는 것 갖다가 일러준 게 하도였다라고 얘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낙서를 그린 거죠. 낙서. 그럼 요거는 일육수가 맨 밑에 있어 지금요. 근데 낙서는 뭐냐면은 하도하고 다른 점이 하도는 반드시 한 쌍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1이 5를 더하고 2가 5를 더하고 5를 더한 음과 양이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근데 낙서는 그 쌍이라는 게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6이 북방에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1은 이제 홀수니까 하나지. 6은 짝수잖아요. 3개죠. 하나, 둘, 뭐가 3개야 진짜? 또 3개, 3개라고 6개서. 근데 그릴 적에는 예.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일육수 북방이잖아요. 이게 일육수라 지금. 그럼 38목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3이 가운데 있고 8이 동북방에 있어 지금.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을 이렇게 이은 거. 거기다가 1. 이게 1, 6이고 1하고 1이고 38을 그린다고 하면 8은 짝수. 짝수니까 검게 그려야죠. 4개, 4개씩. 예. 하나, 둘, 짝으로 그려야 돼 이렇게. 예. 짝수는 이렇게 짝으로 그려야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8이 되고 그다음 3은 홀수니까 하나, 둘, 셋 중앙에 이제 5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4구가 위에 있으니까 4는 짝수 이것도 짝으로 그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4. 9는 9개. 9. 그 다음에 27은 2는 이렇게 짜고 그 다음에 7은 하나, 둘, 셋, 넷, 일곱 이렇게 그려요. 이게 본래 거북이 등에 그려져 있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요 4개 있잖아요. 짝수 4개, 요거는 사지를 말한 거예요. 거북의 4개의 발, 그걸 말한 게 이거예요. 나머지는 요거 뭐냐면 거북의 등짝을 말해요. 등짝 중에서 요거는 뭘 말할까요? 머리통이라 이게. 이게 거북의 모양을 갖다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구 낙서,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낙서를 짊어지고 나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 요걸 숫자 16수를 갖다 그대로 하고 바뀐 게 4, 9, 9하고 27하가
서방, 남방에 있는 게 서로 금화 교육한 거. 그거만 알면 이거 얼마인지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릴 수 있으면 이건 저절로 그리는 거고. 그다음에 용담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안 보고 그려야 돼 이렇게요. 이것도 그래야만이 그게 이게 어디에 어느 방에 있고 이건 뭘 의미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가는 거지. 이것도 한번 그려봐요 한번 그러면. 우선 중앙에 6이거든.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게 중앙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7이 여기 있잖아요 위에. 그 위에 검은색 2가 있고 홀수 있는데 5, 6, 7 이렇게 27. 그때 8쌍 그러잖아요. 8은 짝수니까. 네. 2 이렇게 그 다음에 3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9 홀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다음에 4 둘 셋 넷 그 다음에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이제 1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개. 이게 용납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도 그리고 요렇게도 그리고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 그리면 저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하면 이런 거 저절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저게 어디서 왔지?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린 거는 요거하고 안 보고서 이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은 하도하고 복기도 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하도는 1에서 10까지 숫자가 10개가 나왔는데 복기도는 1에서 8까지 8개밖에 없다는 거. 8개밖에. 그 두 개는 그럼 어디 가느냐면은 중앙에는 50토. 50토는 내면에 들어있기 때문에 겉에서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아요. 보이는 거는 겉에 있는 거 보이지 안에 있는 거 안 보이거든. 그래서 50토는 여기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5가 있는데 왜 5가 빠졌다 하는 것도 그래요. 50토 할 때 그 5는 그 중앙에 있는 5토를 말한 거죠. 5행을 말한 거죠. 근데 이 5는 그런 5토나 5행을 가리킨 게 아니고 5번째다 그 얘기지. 이거는 순서상으로. 더 정확하게는 1 더하기 4다 그런 얘기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일관천이 땅이 형성으로 드러나려면 반드시 4라는 숫자를 더해라 그랬잖아요. 그 2라는 숫자는 4를 더해서 6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삼각관계를 따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짝이 되더라 그랬잖아요. 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중요한 걸 이제 끄집어내야 돼요. 뭐냐면은 낙서나 문항도는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중심에서 모든 이렇게 다스리는 게 뭐냐면은 5가 했다라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1을 6으로 만들고 2를 7로 만들고 3을 8로 만들고 4를 9로 만들었어요. 요 5가 한 거예요. 5가. 용담도는 6이 모든 거래요. 6이. 그 5가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5가 중간에 있는 게 여기에 음량이 있잖아요. 5도. 5가 음량으로 벌어지면 10이 돼요.
그러니까 합해서 이게 10이 돼요. 1 더하기 9 이렇게. 4 더하기 6, 3, 7, 2, 8 전부 다 합해서 10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있는 중심에 있던 5가 한 번은 음으로 나타나고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갈 때는 북방으로 갈 때는 양으로 나와요. 남방으로 갈 때도 양으로 나와. 그러면은 1, 9, 4, 6 1 더하기 9는 양 더하기 양이죠. 4 더하기 6은 더하기 음이죠. 그럼 조금 아까 5가 음양으로 이렇게 벌어진다. 말이 잘못된 거네. 5가 둘 다 양으로 벌어지고 둘 다 음으로 벌어지고 좀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 저는 5가 음양으로 벌어지고 5, 20 해서 합해서 10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말이 잘못된 거네. 잘못됐죠. 근데 잘못되지 않아요 또. 전체가 10. 예? 전체가 10이니까. 전체가 10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양하고 음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 이게. 5가 요거 두 개는 음이지만은 5가 4라는 음도 되고 6이라는 음도 된다는 거야 지금요. 그 5 자체가 음도 되고 양도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놓고 보면은 아니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 돼야지. 그렇게 보면 내 말이 틀린 거예요. 근데 요 두 개가 원래 한 뿌리라. 이렇게. 이게 한 뿌리라는 거는 이걸 모르면 대답이 안 나와요. 이걸 그냥 우리가 사구 금이다 한 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한 뿌리라고 하느냐 더 정확한 걸 알아야 되는데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이거잖아요 원래. 요 두 개가 이 자리예요. 그다음 요 두 개가 요 자리고 이렇게 3, 4가 3, 8이고 7, 8이 1, 6이고 여기는 뭐냐면은 요거 태양이죠. 태양을 한 뿌리로 하면서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 된 거고 요것도 요거하고 요게 한 뿌리잖아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인데 요거는 둘 다 양이니까 태양이라고 한 거고 요건 태양 속의 음이니까 소음이라고 한 거고 요거는 음 속의 양이니까 소양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건 둘 다 음이니까 태음이라고 불렀더라. 이제 그건 그 정도 했잖아요. 요게 두 개가 본래 한 짝이에요. 원래가 요거 두 개가 한 짝이고 그럼 여기다 적용시키면은 4하고 9가 본래 한 뿌리 자리로 들어간 거야 지금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개가 뿌리가 같은 게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 되는데 여기는 뿌리가 전혀 달라요 지금. 하나는 이게 뭐예요? 소양이잖아요. 하나는 소음이고. 그러면서 꼭대기에는 둘 다 양이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돼야만이 서로 온전한 그 한 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사고 금이니까 한 짝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요. 숫자로 보면은 똑같이 금이지 이게 숫자로만 보면은요. 근데 그 실상을 보면은 형상을 보면 전혀 달라요. 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여기는 양이 이제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사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개잖아요. 본래 뿌리가 네 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음과 양으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4있는 8에서 8개가 된 거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라는 그 동글 한 뿔에서 나온 음과 양인데 요거는 둘 다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단단한 걸 봤어요. 또 아주 뜨거운 거. 그래서 이걸 오행으로 볼 때는 금이라 해요. 그 양은 크게 두 가지예요. 화하고 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은 뜨거운 거잖아요. 뜨겁고 또
가볍고 맑고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뜨겁다고 하면은 불이죠. 그래서 양 하면은 불이 양에 속해. 그 다음에 또 양은 음은 부드럽지만 양은 단단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금이 되지. 그래서 화하고 금을 갖다 양이라고 그래요. 화하고 금을 갖다가. 그러면은 반대 이제 물하고 목이죠. 수하고 목. 수하고 목은 음이라 그래요. 크게 나누면 그렇게 돼요. 형상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요거 두 개, 소 양이잖아요. 이게 지금 요거 두 개는 금이라고 할까요? 요 자리를 놓고 보면 금일까요? 할까요? 아니 서방이잖아 지금 이게. 그렇게 요거 두 개는 오행으로 볼 때 요게 두 개가 이제 금이라고 하고 요거 두 개는 남방에 있으니까 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양금, 음금이라 그래요. 요걸. 왜냐하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양에는 금하고 화하고 두 가지 기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기운. 이제 이걸 이해할 적에 금화 교육이 왜 단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제 그 이유하고 좀 더 접목이 돼요. 이제 그거는 차츰차츰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아무튼 요거 하나는 요거는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양이에요. 요거는 땅에 있는 양이야 지금. 하늘에도 양이 있으면 땅에도 양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 양만 있고 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는 양은 요거 두 개고 하늘에 있는 음은 요거 두 개인데 요걸 소음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땅에도 음양이 있어야 되는데 땅에 있는 음은 태음이라 그래야지. 요거 두 개를 태음이라고 하는 거고 땅에도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요 두 개를 소양이라고 부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양하고 양이란 말이에요. 이건 음하고 음이란 말이에요. 그럴 적에 보면 이쪽에 네 개는 양이고 이쪽에 네 개는 음이니까 분계선이 경계선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남방하고 서북방이 원래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는. 근데 하늘과 땅을 경계선으로 할 때는 이게 네 개는 전부 다 하늘이잖아요. 지금 밑에 양이가 있으니까. 이건 네 개는 전부 음이니까 이건 땅이고 그렇게 볼 때는 이게 경계선이 돼버려 이게. 그렇잖아요. 그 경계선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경계선이 돼. 경계선이 몇 개가 되느냐면은 여기에 경계선. 그다음 두 개,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상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려면 치밀하게 해야 돼요. 그냥 주먹구구시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럼 얼치게 공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나중에 보면. 그래서 하늘 네 개를 땅에 네 개 그걸 기준으로 할 때는 경계선이 어디가 되죠? 그때는 요게 요거 이렇게 진선이 경계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순양과 순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게 되지. 순양과 순음 그걸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럼 이거하고 이것도 기준이 돼야 돼요. 경계선이 돼야 돼요. 이건 뭘 기준으로 한 거죠? 네? 중심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늘의 중심에 음이 들어가고 땅의 중심에 양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했느냐면은 하늘의 중심하고 땅의 중심을 갖다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8개 중에서도 가장 중령에 해당하는 개가 이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아요 결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짝이고 여기서도 화하고 수가 한 짝이에요 지금. 이게 좀 수하잖아요 지금. 감리가 한 짝이잖아요. 문왕때에서도 그러고 용담때에서도 이게 감이고 여기 이잖아요. 삼도를 통해서 그 자기 짝을 잃지 않는 거는 감리가 유일해요. 건구는 여기서는 한 짝이지만은 여기서는 건이 여기가 있고
여기 군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군이 일로 가버렸어 지금. 요것만 한짝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짝이 아니야 지금요. 칠태소녀의 짝은 원래 태소녀의 짝은 간깨잖아요. 간소남. 그럼 이게 칠태소녀 그럼 여기 간소남이어야 돼. 팔간소남이 일로 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중녀잖아요. 둘째 딸이야. 요거는 첫째 딸이고 이게 아니 첫째 딸하고 둘째 딸하고 어떻게 짝이 돼? 막내딸이지. 막내딸. 막내딸하고 둘째 딸. 아니 여자끼리 무슨 짝이 돼? 내 참. 그래서 이것도 그러잖아요. 막내 아들 있잖아요. 소남. 엄마하고 한 짝이 되어버렸어. 아버지하고 큰딸하고 한 짝이 되고 그러니까 이 문학도를 갖다가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무도의 세상이다 그래요. 도가 다 무너졌다 이제 이게. 그게 선천 물질 세상이야 지금요. 이 세상이 빨리 끝나야 돼 이게.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이 와요. 요게 인존 세상이고 요게 지존 세상이지. 요게 천존 세상이고 천존, 지존, 인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증산대사는 이런 책도 천존, 지존, 인존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한다니까요. 말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천년 시대에는 오행이 어떻게 흐르고 그런 걸 얘기를 못 해줘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어떤 한 선지자를 내려보낸다. 그 선지자를 잘 만나야 산다. 증산도도 그렇고 기독교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요. 또 바하이교라고 있어. 거기도 똑같아요. 종교는 한결같이 그런 식으로 와버렸어 지금까지. 근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이 살리는 게 아니고 영원히 불변하는 그 법칙이 살리는 거예요. 어떤 한 인간을 믿다가 그 인간이 잘못하면 어떡하려 그래?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형이에요. 법칙으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자. 그럼 이걸 보세요. 요거는 지금 1이 6이 됐어요. 5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어. 2가 7이 됐는데 5가 들어서 그렇게 된 거고 약서는 좀 더 5가 들어서 모든 걸 이렇게 세워요. 요거는 6이 들어가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6이 들어가서. 그럼 보세요. 그럼 이거는 전 시간에 4가 이 중심에 4가 있다 그랬죠.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전 시간에 우리 간혜 선생님이 이걸 이제 이게 이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거 결혼하면 이제 난 갑자기 그런 질문 받아가지고 그 질문의 의도를 내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날. 전철 안에서 가면서 미심쩍은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이 뭔가 뭐지 이제 자꾸 이제 의문을 품으면서 갔어요. 근데 인제는 이해를 했어요 그거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가장 하늘 사상 중에서도 요거는 거의 무형이잖아요. 형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순양이니까. 그럼 그것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그런 형상을 띄워야 돼요. 있지만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그냥 다른 것처럼 물이나 뭐 산이나 이런 것처럼 확 눈에 들어온 게 아니야. 있는 듯 없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 더하기 4는 5 바람이잖아요. 선풍기 바람이잖아. 그래서 신양의 형상이 땅에서 드러날 때는 반드시 4를 더하더라. 근데 4를 더한다고 하니까 또 그 숫자 4로 알고 있어. 그럼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1 더하기 5, 4에서 5가 되고 이 습기잖아요. 이 태택은. 습기가 하늘에서 습기면 여기다 1 더한 게 6이잖아요. 땅에서는. 이건 물이라 그랬어. 습기가 땅으로 내려오면 물이 돼요. 그러니까 2 더하기 4니까 된 거고 또 3, 이거는 밝음을 말하는 거예요. 밝음. 밝음이 불이나 빛이지. 이제 그게 땅으로 내려오면 잘 보이는 거예요. 눈에 띄게 확 보여.
그 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산에다 살을 다 쓰게 되고 하늘에 제일 어두운 게 진깨잖아요. 이 음이 두 개나 있어. 그 밑에 있는 양이 이거하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 음이 위에서 두 개나 강대를 눌러. 제일 어두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것이 땅에서 형상을 얻으려면 거기다 살을 넣어서 팔이 돼야 돼. 이건 수능이 됐잖아요. 그렇게만 보면 1-4, 2-4, 4를 더했다는 게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본다면은 4를 더한 게 아니고 숫자 4가 아니고 4번 변해서 나타나는 결과다 그 얘기예요. 4변. 여기서 한 번 변하면 1변했잖아요 이게 지금. 또 변은 게 2변이고 숫자는 3이지만 2변의 얘기예요. 이게 3변한 거죠. 이게 4변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그럼 이게 1변하면 이거고 2변하면 이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돼요. 물론 이게 1변, 2변, 3변, 4변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것도 1변, 2변, 3변, 4변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것도 1변, 2변, 3변, 4변이니까 8이 되고 이렇게만 보면은 뭐 4변이라고 하는 거나 4도 하는 거랑 뭐 같지 않느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이쪽에 와서 그걸 보면 전혀 맞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요게 1변하면은 순양이 1변하면 요게 꼭대기 변해야 되잖아요. 그게 요거잖아요. 그게 1변이야. 두 번째 변한 건 요게 변해야죠. 가운데.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변했을 때 2변이죠. 3변은 뭐냐면은 요 1하고 2 했잖아요. 요게 1-2 요게 두 개가 변해야 돼. 그게 이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3변이고 요거 두 개 1, 2에서 3이니까 이거는 4가 되는 거예요. 4가 변한 게 요거야 지금요. 4에다가 1을 더하니까 5인데 1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맨 밑에 요거에다가 맨 밑이 변하면 4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거기다 요것도 변한 걸 합한 게 요거지. 그러니까 4 더하기 1에서 5가 된 거죠. 이게 1-5에서 6이 된 거죠. 그 다음에 7도 마찬가지예요. 7은 조금 아까 요거하고 했으니까 요거 7은 뭐냐면은 요거하고 요게 변한 거예요. 이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숫자로 1, 2, 4예요. 1, 2, 3으로 보면 큰일 나요. 이거는 1, 2, 그 다음에 1하고 2를 두 개를 합한 게 3이니까 이건 4가 되죠. 그러면 4 더하기 1 한 개, 요거하고 요게 변한 게 다 5변인데 요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6은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 2 더하기 4 한 게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그래서 2에다가 6을 더하니까 7변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세 개가 다 합하면 1, 2, 4니까 7이잖아요. 1에다가 7을 합한 게 8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럼 보세요. 자, 요거는 1에서 변한 거는 순서도 이렇게 하니까 4변 한 게 5가 맞아요. 그 요걸 보세요. 요것도 똑같은 원리 변해. 여기서 맨 처음에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이게 변하려면은 1변하려면은 맨 위에 것도 변해야지. 그럼 맨 위에 게 요거잖아요. 요거. 음이 양으로 변해야지 이게. 그럼 이거죠. 이게 1변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게 1변이야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게 1이니까 이거 먼저 변해야 되는데 이거 변하면 음이 양으로 변하니까 이게 돼. 2,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한 게 요게 변해야지. 그러면 양이 음으로 변해야 돼 이게 지금. 그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1변, 여기 2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변 하는 건 뭐냐면은 요 두 개가 변하는 게 3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양이 되고 요게 음이 돼야지. 그게 이거잖아요. 요게 3변이야 지금.
여기서 보면 1변, 2변, 3변 그렇게 돼요.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순양이 맨 마지막에 변하면 3변을 해야 맨 마지막이 돼요. 1변, 2변, 3변으로 한 게 요거잖아요, 지금요. 하늘에서 양이 변하는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장남의 계획이에요. 진내가 하늘에서의 그 계산이 3번 변한, 마지막 변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하늘에서 이 태택이 3변한 마지막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1이 맨 마지막이 4가 됐죠? 1은 합하니까 5잖아요. 2가 맨 마지막에 3이 됐어요. 합하니까 5야. 또 3변도 똑같아요. 마지막에 2가 나와요. 해보세요. 요게 변해야지. 그 이거잖아요. 요게 음으로 변하니까 요거 되잖아요. 요게 1변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요게 변해야죠. 그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2변이지. 맞으면 남은 거 요거 뭐야? 이거밖에 더 있나 지금? 자 여기서 보니까 1변이 이거고 2변이 이거였어요. 자기 빼놓고 나면 요거 남잖아. 이게 3변이지. 되나 안 되나 안 그런가 해보세요. 3은 1하고 2를 합한 거잖아요. 요거하고 요게 변한 거야. 요게 음으로 변하고 요게 양으로 변해야지. 그게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삼리하가 하늘에서 맨 마지막에 변하면 뭐가 되냐면 이태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보는 거예요. 자, 변화는 개는 8개, 1에서 8군지까지 8개가 있지만은 그 8개는 변화가 몇 번이라는 거예요? 아니지. 이게 1변, 2변, 3변, 4변, 5변, 6변, 7변 한 결과죠, 이게. 8개가 있으면은 7변을 해야만이 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7변의 중심이 매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9변화요. 1에서 9까지. 9변의 중심이 5잖아요. 그러니까 5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7변이라 했잖아요. 7변의 중심이 4인데 4가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은 전부 다 4가 들어가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해요. 복희 씨가 내가 이걸 몰랐을 때는 그저 그런 겁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니까 완벽해 모든 것이. 그러니까 2변은 1변이 요거고 그 요령을 일러드릴게요. 홀수는 양은 홀수잖아요. 홀수가 변할 때는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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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순서로 가요. 근데 음수 짝수로 될 때는 음수부터 하는 거야. 2하고 한 뿌리가 1이에요 지금. 한 뿌리부터 먼저 가요. 항상 1변이 항상 그 뿌리부터 변해. 그래 이게 두 개가 같은 뿌리잖아요.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1번차는 여기서부터 변한 거예요. 1변, 2변, 3변 이렇게 갔는데 이 한 뿌리 음도 마찬가지예요. 변할 때는 한 뿌리부터 변한 거예요. 그래서 2에서 1로 간 거예요. 그럼 짝수에서 홀수로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짝수에서 홀수로 가야 돼. 2, 1, 4, 3. 그래서 3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럼 3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땅의 사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때는 합해서 9가 되게끔 내려가는 거예요. 3에서 합해서 9가 되는 건 6이잖아요. 5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똑같아요. 2부터 시작해서 1로 갔잖아요. 여기도 5에서 6으로 가는 게 아니라 6에서 5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변이라 했잖아요. 1변, 2변, 3변. 이게 4변째야. 여기 5변이고 그 다음에 밑에서 6번, 7변이 돼요. 이렇게 맨 마지막이 7이잖아요. 7간선. 7간선의 짝이 본래 이태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짝을 찾았지. 반드시 7번째 가서 만나야 돼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가서 자기 짝을 만났잖아요. 일이 7번째 가서 팔권지를 만났잖아. 이 택도 7번째 가서 칠가선을 만나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2-4 하면 6이 된다. 분명히 맞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1변, 2변, 3변, 4변밖에 안 돼요. 7변을 가야만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면 4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치에 맞질 않지. 7변에 가야만이 7수를 건너야만이 8이 나오잖아요. 3도 마찬가지예요. 3이 한 뿌리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원래. 그럼 여기서부터 변하는 거야. 3은 4가 1변해요. 3, 4 홀수 짝수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홀수 짝수 이렇게 되는 거야. 3, 4, 1, 2에서 2가 마지막 3변째야. 이게. 그럼 4변은 4변부터는 항상 땅에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2가 땅에서는 뭘로 벌어지냐면은 뭘로 벌어져요? 6으로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1은 더하기 4에서 5로 바람으로 나오고 습기는 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해서 4가 되는 숫자는 땅에서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 1은 무형이잖아요. 무형은 땅의 형성으로 드러날 때는 무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변화는 반드시 3변을 해야 돼요. 땅에서 3변한 것처럼 하늘에서도 3변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1이 땅에서 시작할 때는 심양 일건천이 땅에서는 오선풍 바람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3변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게 1인데 3급으로 바로 이렇게 일석삼급이잖아요. 지금 그게 땅에서도 똑같아야 돼. 형상으로 치면은 이게 된다 그러지. 바람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3변을 하면은 6, 7, 8로 1변, 2변, 3변에서 마지막에 자기 짝이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태택도 똑같아야 돼요. 이태택은 땅에서 그 형상은 뭐냐면 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이게 이태택의 짝이 7간산이잖아요. 원래. 그럼 6이 7로 되려면은 3번을 변해야 돼. 그 변하는 게 뭐냐면은 이 뿌리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1변. 그 짝수에서 홀수로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짝수에서 홀수로 가는 거예요. 6에서 1변, 5가 1변, 8이 2변, 7이 3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7번째 지나서 8번째 가서 만나잖아요. 지금요. 삼리에도 똑같아야 돼. 한번 해볼까요? 이게 1변하면 이거지. 예. 2변은요. 홀수로 가야 돼. 이게 3변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삼리하는 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때는 더하기 4에서 7간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4변째가 돼야 돼. 이게. 마지막은 뭐가 돼야 돼요? 삼리와의 짝, 불의 짝이 물이잖아요. 원래 육간수. 이거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야. 7로 변한 다음에 그 짝이 되려면 여기서도 3변을 가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게 4변째가 되나 안 되나? 3이 요게 1변, 그 다음에 2변, 3변. 요게 두 개가 변한 게 요거 두 개가 변한 거잖아요. 지금요. 4변은 맨 아랫게 변해야 돼. 그럼 요게 변해야지 요거. 그게 뭐냐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3변의 마지막이 하늘에서 3변 한 게 이태택이고 그 땅으로 내려오면 이거라는 거 하는 거예요. 4변째. 그럼 이게 변하는 것은 홀수는 반드시 자기 짝 있잖아요. 짝수를 통해서 1변을 해. 7은 8. 그 다음에
홀수 짝수했으니까 홀수로 가야 돼요. 7, 8, 5 이렇게 해서 이게 맨 마지막이야. 이게 물이잖아요. 육감수. 3에서 제일 출발한 거 아닙니까? 자기 짝을 만나기 위해서는 땅에서는 7간 3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7간선의 형상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1변, 2변, 3변에서 마침내 자기 짝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진에도 똑같아요. 사진 내가 1변을 하려면 맨 위에 꼭대기에 변해야 되잖아. 그게 이거 아닙니까? 4는 3에서 1변을 해. 그 다음에 2변은 여기 가운데 게 변해야 되는데 이게 변하는 게 음이 양으로 이렇게 변하니까 이거죠. 1변, 2변. 이게 3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4변은 뭐냐면 이거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합해서 9가 되는 거. 그래서 사진내는 땅에서 나타날 때는 8번지로 나타나요. 그 형상을. 근데 여기서 3변을 또 해야 되잖아. 그 여기서 1, 2, 3, 4 이렇게 할 때 여기서도 1, 2, 3,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변, 2변, 3변 하니까 이게 마지막이잖아 지금. 원래 사진내 짝이 5성분 아닙니까? 장남하고 장녀. 그 제대로 같지. 그러니까 법기도는 8개의 개가 8개가 있지만 그 변화상은 반드시 7번째까지 가더라. 7변을 통해서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죠. 이제 이 이치를 제대로 깨치면은 어떤 일을 할 적에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내가 내 온전한 짝을 찾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게 철칙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1건천의 목적은 8군지를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8군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게 설명한 게 이거에 바로 문학과 영담도 이렇게 바로. 자, 1건천이 8군지라고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이거는 씨고 이건 밭이고 이거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건곤이 원래 이렇게 한 짝이었듯이 여기서도 건곤이 한 짝인데 달라진 게 뭐냐면 뒤집어졌다는 거. 건이 여기 있었고 곤이 여기 있었는데 뒤집어졌어요. 그거만 다른 거지 한 짝은 제대로 됐잖아. 여기서는 지금 건하고 곤이 제 짝을 전부 다 놓쳐버렸잖아 지금요. 이걸 무도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중간 과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맨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야. 3변에 천존, 지존, 인존 3변을 통해서 드러나는 법인데 드러날 때는 뭐냐면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여기 그대로 있으면은 하늘은 꼭대기에 있고 땅은 밑에 있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 이거는. 왜요? 양이잖아요. 양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음은 계속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거 언제 만나? 그러나 형상으로만 보면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 그래요. 그건 보이는 것만 놓고 얘기한 거지. 그것만 형상만 놓고 내가 남편이고 너는 내가 부리는 만두라이냐 그래 봐요 이제.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되면 영영 이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제대로 만나려면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 교류가 이루어지려면은 양은 밑으로 내려가고 음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만이 음은 밑으로 내려가고 양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조화와 교류가 벌어지지. 근데 지금 그걸 보여준 게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생긴 모습 있잖아요. 개성 같은 거 그런 것만 이야기한 거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서로 조화를 벌이고 그 결과가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 중간이 문항도라 했잖아요. 그럼 그 문항도를 보면은 건이 서북방으로 가고 곤이 서남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걸 모르면은
내가 올바른 짝을 만나는 순양의 순음을 만나는 방법을 물은 거예요. 아니 순양과 순음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체에서 순양과 순음을 찾아보세요. 형상으로 보면은 머리통하고 배라래요. 1번차는 머리통이지 이제 8번차는 배라래요. 그걸 기로 따져보세요. 이제. 인체에서 양이 제일 많이 흐르는 경락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요거 순양하고 순음 요거는 본래 바탕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순양에서 첫 번째 변화는 이거고 소녀, 두 번째 변화는 중녀고 세 번째 변화는 장녀거든요. 순양에서 세 여자가 나오죠. 이렇게 변해서 변하는 그 결과는 세 개가 나오는 거 항상. 자기까지 합하니까 네 개지. 이제 삼사성환이라 했잖아요. 순음도 마찬가지야 이게. 여기서 장남, 중남, 소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빼면은 삼형제, 삼자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6개란 말이에요. 인체도 똑같아요. 인체도. 그래서 이 6개를 육기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육기가 음양으로 벌어지면 6이 12, 그 12 경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12 경락에 들어가지 않는 게 진짜 순양과 순음이야. 이 6개 들어가지 않는 게 부모잖아요. 그 똑같은 거. 그럼 인체에서 여기 12 경락에 들어가지 않는 경락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죠. 그렇지. 그 인동맥이야. 인맥 동맥이야. 아시죠? 인맥은 정중앙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동맥은 척추뼈 뒤쪽으로 흐르는 거고. 그래서 앞하고 인체 전면하고 뒷면을 놓고 볼 적에 앞에는 음기가 많은 거예요. 뒤에는 양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찬물에 이렇게 끼얹잖아요. 배에다 끼얹으면 별로 못 느껴. 근데 등 쪽에다 끼얹으면은 금방 알아요. 차가워할 때는 등짝에 닿았을 때 하는 거야. 이게. 배는 따뜻한 걸 좋아해요. 음이니까. 여기는 서늘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이 8권지고 1권천이 동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서 삼은 삼량이 나가잖아요. 태양경도 음양으로 갈라져야 되잖아요. 손으로 흐르는 거 수태양이라 그래. 그게 양이란 말이에요. 발로 흐르는 거 족태양이라 하는 거. 수태양은 뭐죠? 수태양은 소장경이라 그래요. 족태양은 방광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한의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요. 판례가. 이런 이치에서 나온 건데 옛날 한의사들은 그래도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의 한의생들은 전부 다 기계에 의존을 해요. 네. 맥진도 제대로 못 짚어 이게. 그리고 엑스레이 찍고 뭐 한의학 양의학은 비슷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진 거야 지금요.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지금.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하면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거 가르치는 한의학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인맥하고 동맥이 한 대로 합하는 방법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런 방법을 제대로 깨치면은 내 몸 안에서 병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고쳐. 모든 병은 기의 장난이거든요. 기가 양이 세든지 음이 세든지 한 줄로 치우치면 병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낙서파는 제짝 만난 게 감리밖에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없을 리 없을 수가 없지. 그러나 세월이 정해진 때가 오면은 전부 다 이렇게 변해요. 이게 지상천국이란 말이에요. 언제 와? 건곤이 한짝이고 요거는
진손이 한자이고 장남하고 장남하고 장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복귀도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서로 반대가 되어버렸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진손이 이렇게 됐잖아 지금. 감리가 동서로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서는 감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한짝은 맞는데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간태가 합덕한다거든요. 서북방하고 동남방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중심으로 동서로 가버렸어요. 이게 한짝을 제대로 갖추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방위가 틀려버렸어. 이제 진정으로 이상적인 방향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는 방위와 숫자를 갖다 일러준 것이 정상의 현무경에 있더라. 이제 그 얘기지. 그러니까 정상께서 정역 일부 선생의 정역 이렇게 보시고 한수가 미진했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한 거예요. 걔는 같은데 숫자를 갖다 엉터리에 붙여버렸어요. 지금 정역파들은. 그러니까 아무짝에 못 써 지금 정역은요. 숫자가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행이 틀렸다는 얘기였어요. 오행의 이치를 모른다는 얘기라 이게. 지축이 틀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축이라니까 저 남극과 북극이 거기 이렇게 23도 이렇게 틀어졌대요. 틀어진 적 한 차례도 없어. 정축인데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그런 망발들 하고 있어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사가 전부 다 주동이 됐어요. 하도 복귀도에서는 복귀 1이 5가 되고 2가 6이 되고 분명히 숫자는 4인데 그거는 숫자 4가 아니라 사변한 상태를 가리키더라. 이제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5, 7명이 여기서 이제 해당이 돼. 사변한 상태는 뭐가 되죠? 하늘의 무형이 땅의 유형으로 드러날 때 그때는 반드시 사변해야 돼. 삼변이 끝나고 삼변이 끝난다는 얘기는 뭐죠? 하늘이 끝났다는 얘기야. 천재에서 보면은 하늘이 그 순양으로 있던 게 순양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지. 마지막에 도달한 게 그 삼변인데 그게 사진회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두울 수밖에 없지 이거는.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양이 닿으면은 이제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그 오는 땅의 머리야 이게 지금. 지는 사진내는 하늘의 꼬리지. 꼬리하고 머리라. 그 4하고 5 요작이 동북방하고 서남방은 뭐가 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리와 그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하늘의 끝이고 땅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끝이라고 하는 것과 땅의 머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또 생각을 해야 돼. 땅의 머리라고 하는 게 뭘 가르쳐요 구체적으로? 땅의 머리. 그거 하루를 쳐보세요. 여기 저기 정어죠. 요거는 자정이죠. 그럼 여기는 이걸 이렇게 해서 요건 정어 자정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이 전체는 왼편은 전체가 낮을 말하는 거지. 이쪽에는 그쵸 오후 이제 밤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양이 되고 여기는 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의 시작을 여기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순음 속에서 일양이 솟는 것이 여기잖아요. 지금 요걸 24절을 치면 요게 동지야. 그럼 요게 뭐가 되겠어요? 입춘이지. 요거는요. 춘치지 이제 입춘.
입춘, 입추. 그리고 요거는 하루를 치면은 인시예요. 이제 축시하고 인시 그 사이지. 요거는 미시하고 신시 그 사이가 되겠지. 이제. 그 하루에서 제일 뜨거운 때가 언제예요? 정오 때가 제일 밝고 뜨거운 걸로 아는데, 미시아. 그렇죠. 요 때가 제일 뜨거운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때가 제일 어두운 걸로 알지만은 어둠이 제일 짙어진 때가 이때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끝에 이르니까 양이 생기는 거지. 이것도 제일 끝에 오니까 음이 하나 생긴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봄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어떤 모든 것들이 막 이제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숫자로 3이라 해요. 그래서 이 하도에는 여기가 3이 들어간 거예요. 3, 8 이렇게 돼요. 그럼 3의 반대가 한짝이 4예요. 원래. 하도를 보세요. 하도 동방이 3이고 서방이 4잖아. 북방이 1이고 남방이 2고 1하고 2가 한짝이고 3하고 4가 한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한짝이 있고 하늘과 땅에서 보는 한짝이 있고 양면으로 봐야 돼. 1하고 6은 같은 북방에서 본 거예요. 같은 북방에서 본 거고 1의 짝은 뭐냐면 이거든. 이건 북방이고 남방이잖아요. 이건 땅이고 이건 하늘이란 말이에요. 같은 짝을 봐도 양면으로 봐야 돼요. 같은 겨울, 같은 방에서 보는 게 있고 상대적인 방해하고 상대적인 계절을 보는 거하고 양면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4개를 한꺼번에 봐야 돼요. 16하고 27하고 4개잖아요. 그래서 그 4개를 다 볼 적에 온전한 자기 짝을 알게 돼. 이게 짝은 6이다 그래 버리면 여기서만 벌어진 거지 이거는요. 여기서 벌어진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잖아요. 상대방도 있는 거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음량하고 상대방 속에 있는 음량하고 4개를 동시에 바라봐야 돼. 그래서 넉사자하고 벌람자. 사람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죠. 넉사자 벌람자. 사람다운 사람은 한꺼번에 4개를 봐야 돼요. 4개를 본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늘에선 내가 일관천인데 3변을 하면은 4개가 나오잖아요. 그 4개를 보는 게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거 한꺼번에 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형상도 4개고 변화도 4번째 가서 내가 드러나는 거야 땅속에서.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이렇게 양면으로 봐야 돼요. 변화 여기서 보면 1변, 2변, 3변이지만 형상은 4개잖아요. 변으로 보면 1변, 2변, 3변, 4변이고 그러니까 3변하고 4변 요 사이가 천지가 뒤바뀌는 그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3변이 닿으면은 4번, 4변의 4변이 되는데 거기서 또 3변을 하다 보니까 7변까지 온 거죠. 이게 7변의 마지막이 이상적인 그 지점에 해당하는 거고 실소양연한 거예요. 근데 1권천이 8권지를 만나는 과정이 여기서 말하고 이태택은 그 짝이 원래 7간상이잖아요. 소녀하고 소남이니까. 근데 이태택이 여기서는 7태택이 되면서 삼리하고 짝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짝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시 태택이 소남하고 한 짝이 돼버렸어요. 다시 자기 짝을 이제 본래 찾은 거죠. 이게. 그 짝을 찾지 못한다는 거는 내 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내 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창조를 못해. 뭘 낳지를 못해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단절된다.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내 목숨이 끊으니까 그게 죽음인 줄 알아 이제.
이거 영생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중간에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태택은 칠태택이 돼가지고 삼열한 불을 만나야 되게. 이거는 칠태택은 오행으로 금이에요. 금. 근데 금인데 실이라고 했으니까 불 속에 있는 금이지. 금화교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불이잖아요. 그 금화교역이라요 지금 또. 근데 이걸 3이라서 여기서는 불이 아니라 3이하는 원래 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숫자 3을 붙여서 목이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불이 되려면은 목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목생화가 돼야 돼. 이제. 그러니까 오행하고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야 지금. 다 맞아떨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요. 아이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복잡해. 진짜 엄청 복잡해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질려요. 근데 내가 뭐 밥벌이나 돈벌이를 하나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맨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새벽 7시에 그 의자에 앉잖아요. 12시 반 정도 맨날 글 쓰는 거예요. 글 쓰다 막히면은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1시간 동안 글자 하나 못 쓴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게 나오는 거지. 내가 직장생활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엄마에 빠져가지고 이거 언제 해? 참. 그러니까 남들은 돈 버는 재미에 빠졌는지 몰라도 나는 이거 하나에 딱 떠오르잖아요. 희열을 느껴. 그게 요새 와서 더 많은 희열을 느낀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그게 뭐 엄청나. 그 연배가요. 그렇게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안 보였어요. 요새 이제 아주 자세하게 다 보여. 근데 아직도 멀었어. 그래서 이걸 여기 와서 써먹어야 돼요. 써먹으려면은 형상하고 시간 있잖아요. 형상이 있는 곳은 방이라 그래요. 동방, 북방. 그 방에 가면은 뭐가 있더라. 그게 공간이라 그래요. 근데 그 공간에 있는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변한다. 그건 시간이지 이제. 공간도 4개예요. 사방이라 그래. 시간도 4개인데 사시라 그래. 시간과 공간은 결국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형상은 계산은 형상을 말한 거고 이 숫자는 시간하고 같은 거예요. 시공을 모르고서 뭐 어떻게 뭘 얘기한다 그래? 이 뭐 점치는 거나 뭐 교육하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어떤 걸 갖다가 제때에 맞춰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때를 놓쳐버리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 공간, 시간, 인간. 그렇죠. 네. 상관, 그래서 우리 노래 그러잖아요. 초가상간 지어놓고 천간, 아니 공간, 시간, 인간이라. 그 초가상간이 공간, 시간, 인간, 상간을 말한 거예요. 하필이면 왜 또 초가상간이냐 그렇잖아요. 그 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유한자 한자로 써봐요. 굉장히 재밌는 거 이제 느끼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냐면 그냥 글자 그대로 황홀해요. 그냥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부귀 명예 그런 게 다 뜬구름이야 돼요. 다 지나가면 그만이야. 남는 것은 내 의식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아름다운 세상이 다 아름다운 거야. 근데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1권천이 여기서는 6권천이 되고 여기서는 10권천이 되잖아요. 왜 서북방법하고 정북방법 가야 되느냐? 숫자가 왜 그렇게 변하느냐? 그걸 공부하는 게 상수하게 바로. 이걸 제대로 볼 적에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이 다 보여 내 속에서. 그러면은 망할 이유가 없죠. 어떤 거라도. 그리고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굳이 돈을 쌓아두고 뭐 출세하고 그게 얼마나 치졸한 게 보여요. 제일 그 귀중한 건 뭐냐면은
그런 부귀나 재물이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한 게 최고예요. 어디에도 막힘이 없이 순간순간 내가 자유를 느끼면 그게 계속 이어져요. 근데 왜 고민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냐면 지 욕심 때문에 그래. 그냥 뭘 급하게 뭘 이루려고 하고. 근데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이게 언제 가면은 어떻게 되고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이런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뿌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뿌리가 있는 게 사상이라고 하고 그게 음양으로 벌어지니까 8개라고 했는데 국기도에서는 반드시 하늘이 땅의 형상으로 변할 때는 네 번째 사변을 해서 그 형상이 드러나고 그것이 또 세 번을 더 가서 3변을 해서 난 다음에 내가 온전히 변해버린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걸 봐야 돼. 그러면은 건하고 고는 제일 맑고 뜨겁고 그러니까 가볍고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는 거고 이거는 그 반대니까 맨 밑에 있는 거고 그럼 이것들은 왜 여기에 있느냐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죠. 근데 그런 건 간단해요. 음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비현해서 그렇죠. 순양에서 맨 처음에 생긴 음이니까 제일 가벼운 거죠. 제일 가벼운 거야. 이거보다 조금 무거운 게 이거고 여기 이거 요거 두 개 합한 게 이게 1, 2 합하니까 3이잖아요. 그 2는 뭐냐면은 그 2, 3, 4, 5, 6, 7, 8, 6 숫자는 음이 무거워지는 숫자를 무거워지는 걸 순차대로 기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뭐가 적은 거예요? 음이 적은 거지. 음이 적다는 거는 양이 많다는 거고 그건 그만큼 가볍다는 거지. 이렇게 숫자가 많을수록 무거워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고 근데 그 중간 매체가 뭐냐면은 4하고 5더라고 얘기해요. 이 자리가 하늘 끝과 땅의 시작이다. 그러면 하늘 끝을 입춘이라고 하고 땅의 시작을 입추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입추는 뭐가 나타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겨울에 어둠에 쌓였던 모든 생명체들이 드러나요. 드러날 적에는 일이 아니라 이런 시작을 말한 거잖아요. 어둠에서 시작하는 건 일이라 그래요, 맨 처음에는. 근데 그 어둠을 숫자로 말한 게 6이에요. 하도에 맨 밑에 인육수가 있었잖아요. 그 숫자 중에서 제일 무거운 수가 뭐냐면 6이에요. 그래서 하도는 그래서 6을 맨 밑에다 배치를 했는데 복희도는 맨 밑에 8을 배치했어. 그럼 8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6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 밑에 있는 거는 여기서는 1이고 여기서는 10이야 또. 아니 맨 하늘이 어떻게 무거워? 제일 어둡고 북방에 있는 건 제일 어둡고 무거운 거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뉴스 물이니까 물은 밑으로 흐르니까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돼.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은 여기는 8이 제일 음이잖아요. 근데 하도에서는 이 자리에 6이 들어갔어. 인육수. 그 6하고 8 중에서 진짜로 순음이 어떤 거냐. 그런 의문도 들어야 되잖아요. 이 10은 음이 아니라 순양이잖아요. 근데 순양이 왜 들어갔냐면은 여기에 지금 그리가 나타나는 건 순양밖에 없지만은 본바탕은 순음이란 말이야 지금요. 순음이 없어진 게 아니야.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늘은 저 꼭대기에 있는 거지 무슨 놈의 하늘이 서북바라고 저 밑으로 가고 그래. 그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형상을 말한 거지 형상. 형상으로 볼 때는 땅이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맨 밑에다가 1 감수 물이 들어갔다 물을 배치했을까요? 땅 속에서 움직이는 거. 그 변화 맨 처음에
이거는 그냥 바탕이라 했잖아요. 항상 기본적인 그 근거지를 말한 거고 여기서 뭐가 움직이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움직여야만이 뭐가 생겨. 근데 그 맨 처음에 움직이는 게 뭐냐면 그걸 아무런 형상이 없는 맨 처음에 움직일 때는 뭔가 생겨날 때는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맨 처음에는 없지. 떨어뜨린 형상은 삼수에 가서 드러나죠. 삼수, 즉 봄에 가야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385 봄에다 배치한 거고 그 인력수는 뭐냐면은 극한 어둠 있잖아요. 그 음에서 싹이 아니라 이제 양이 시작하는 거지. 기운이 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시작은 하긴 하는데 안 보이지 있는 게. 양은 본래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은 양은 양인데 안 보여요. 이거는 북방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작할 때는 8이 아니라 6이라 그래요. 이거는 8을 혼자만 있겠잖아. 근데 여기서는 16하고 같이 붙여놨어요. 그거 생각을 잘해야 돼. 아, 1이라는 놈은 8이 아니라 6 속에서 나오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이것도 음이고 이것도 음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지. 천이, 지이, 인이. 삼극에는 음을 양이 아니라 음만 모아둔 거야 이게. 음만.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는 더한 거고 이건 곱한 거예요. 곱한다는 얘기는 불어난다는 거예요. 하나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불어난다는 거지. 이 더하기는 뭐냐면은 그 요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뭐냐면 한 개를 갖다 이렇게 가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두 조각 또 가니까 4조각. 그러니까 8조각. 한 가지를 놓고 얘기한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이거는 하늘의 음이고 땅의 음이고 사람의 음이고 같은 음의 시작이지만은 하늘의 음은 무형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음은 장차 유형으로 드러날 거고 이거는 이 2개를 갖다가 한 유무형을 드러내는 거고 같은 이라고 해도 3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다른 거잖아요. 하늘, 땅, 사람. 이거는 그런 걸 가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를 놓고서 8개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가 8개가 됐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가 하나로 출발했는데 8개로 쪼개졌다. 그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북방이고 이것도 북방에 있는 음으로 똑같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셈 같은 걸 좀 다 더하고 뭐 했을 때 6이 나오고 8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고 얘기해요. 형상을 위주로 보느냐. 이거는 형상을 위주로 본 게 아니고 이거는 형상을 위주로 본 거거든. 요때 8은 2 곱하기 이 8은 2라고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요때 1은 뭐하고 짝을 이뤘냐 그걸 봐야 돼. 이때 일은 어떤 거하고 짝을 이뤄요? 2지. 뿌리는 요거하고 같지만은 요거의 1의 짝은 2예요 원래. 그러니까 2라는 7 속에서 나오는 거고 1은 6 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보다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근데 그 모든 걸 이해를 하려면은 하도의 1육수 273 385 그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못하면 이게 안 보여.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도부터 공부해라.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나 낙서나 전부 다 흰점, 검은점, 흑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숫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전부 다. 근데 똑같이 숫자인데 하나는 하도, 그림도고 하나는 그래서 낙서라고 했다. 그 얘기예요. 아니 똑같은 흑백의 문인데 하나는 왜 그림이고 하나는 글이라 그래. 그리고 용담은 도도 아니고 서라고도 안 해요. 그렇죠. 부라고 했죠. 천부할 때
본래 천부경이 요걸 말한 거예요. 원래 요게 등장할 것 같은 거예요. 도서가 합한 게 부거든. 천지가 합한 게 인간인 것처럼 부하고 서가 합한 게 부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영부라 그래요. 영부. 신령영자 영부. 그러면은 똑같은 흑백인 문인데 전부 다 왜 이렇게 표현이 달라져야 되냐 그 얘기예요. 도는 뭐냐면은 보이는 거잖아. 그림. 있는 거 갖다 그대로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형상을 위주로 한 거지 이거는. 그 속에 무슨 이치가 들어있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그려내야 돼. 그럼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려면은 높아야 돼. 낮은 곳에서는 그 주변밖에 안 보이잖아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보이잖아. 그 높은 곳이 어디냐면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하도는 하늘에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글사자는 뭐냐면은 글로다 표현하는 거야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글로다. 그건 뭐냐면은 형상을 갖다가 이렇게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그만이지. 근데 그런 형상 속에 들어있는 무형적인 법칙, 이치, 그걸 갖다 쓴 게 글이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글을 하는 사람은 선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높여주었지. 오늘날과 같은 이런 학교세반은 이런 글을 가진 게 아니고, 지금 학교세반은 글은 여기에 해당하는 서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글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도서에 해당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먼저 봐야 돼요. 그 사람 형상이 어떻더라? 내가 누구하고 연애를 할 적에 그 여인의 얼굴을 갖다 확실하게 알아둬야지. 확실하게 알아두지 않고 비슷한 여자를 가서 뭐 어깨 만져고 해봐요. 그 걸려버려. 그 법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 봐야 돼.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형상인데 속에 그려지면은 그게 왜 그럴까? 이제 자꾸 이제 그 원인을 생각해요. 그 여자가 얼굴이 빨개질 때는 화가 났어. 근데 그게 화를 내면 왜 얼굴이 빨개지지? 이제 형상을 보고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그게 서라 이제.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한 단계 높은 거고. 근데 요거하고 여기는 두 개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하나잖아요. 그 하나로 봐야 돼 이제.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한자로 이제 보잖아요. 한자로 보면서 방위만 틀려 이제. 방위하고 숫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용담도를요. 용담에서 결국 이제 수초가 등록이 된 거냐 따라. 그렇죠. 예. 원래 수토가 토국세 갖고 상극이었잖아요. 금화도 하극금 갖고 상극이었는데 상극을 없애는 게 금화교역이었어요. 또 토국수 상극을 없애는 게 이거고.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음양오행하고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찍어다 붙여야 되잖아요. 눈에도 목이 있고 화가 있고 오행이 다 들었어요. 이 귀에도 그런 거고. 그런 걸 예리하게 통찰을 해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어떤 형상이든 간에. 그러니까 지혜의 덩어리를 해야 되지. 지혜의 보물이라 해야 돼.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